자, 여러분 만나 반갑습니다. 자, 통합사에 함께 합시다. 자, 3단원 대단원 마무리입니다. 자, 3단원 종합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각각 수능형 문제 하나, 대단원 종합 문제 하나, 하나씩 두 문제만 핵심 포인트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해설할 건 바로 4번 문제입니다. 자, 이게 솔직히 4번 문제 말고 뒤에 문제 해설해도 되긴 하는데 이미 앞에서 중요한 포인트 문제를 했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내용보다 앞에 나오는 내용이 좀 더 어려워서 앞에 1등급 도전 문제가 좀 더 어려웠기 때문에 바로 그냥 옛날에 했던 거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다 지우고 자, 각국의 경제 체제에 대한 질문을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 골라야 이건데 경제 체제가 여기서 봐야 돼. 민간 경제 주체에 대해서 자유로운 경제는 보장되며 그럼 그 순간 뭐야? 시장 경제. 계획 경제는 뭐야? 억압돼 약간 계획 경제. 근데 이건 자유로우니까 시장 경제겠죠. 자,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시장 경제니까 뭐야? 보이지 않는 손 당연히 작용하죠. 애덤 스미스 씨가 말한 거죠. 경제 활동 과정에서 경제적 유인 체계를 중시한다. 그쵸? 경제적 유인 체계 중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 얘는 틀렸으니까. 자, 정부의 결정과 통제에 의한 자원의 배분을 강조합니까? 아닙니다. 좀 많이 줄어들었네, 그럼. 왜? 정부의 통제는 뭐야? 바로 계획경제야, 계획경제. 아니면 혼합경제거나. 그럼 답은 나네요. 병이겠네요. 일단 병 체크해주고, 우린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다 해봅시다. 자원의 희소성에 대한 경제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렇습니다. 왜? 시장경제 체제는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만큼 뭐의 위험도 있다고? 독과점의 위험도 있다. 바로 병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능형 문제에서 제가 두 개 틀렸는데 하나만 해설할게요. 이거는 너무 어이없게 틀렸어요. 7번은. 5번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5번도 어이없게 틀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한번 볼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표는 갑이 보유한 자산의 연도별 구성 비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 고려했습니다. 자, 요구불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합계. 자,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배우진 않아서 비율이 약간 고정된 것 같아. 크게 물어보진 않을 거란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 되고. 채권입니다. 채권은 배웠었죠? 채권은 이자 수익 기대할 수 있고, 뭐야, 왜 안 써져? 이자 수익 기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성과 수익성이 다 중간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야? 주식보다 위험성이 낮은데 예금보다 위험성이 크고, 그리고 주식보다 수익성은 낮은데 예금보다 수익성은 크고, 딱 절반은 있습니다. 주식은 뭡니까? 위험성은 크고 수익성도 크고, 요구불예금은 수익성은 낮고 위험성도 낮습니다. 자, 이게 비율입니다. 자, 기흥리에는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한다. 아닙니다. 니은 뭡니까? 주식은 예금자 보호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금융자산의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엥? 금융자산의 규모는 동일하게 아니죠. 더 벌 수는 있고 그거 모르는 거야. 비율만 나타낸 거니까. 그러니까 금융자산 규모 동일하게 유지될 거면 그냥 저금통에 넣지. 왜 굳이 이런 투자를 합니까? 자, 만기가 있는 자산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만기가 있는 건 무엇입니까? 채권과 요구불예금인데 자산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까? 아닙니다. 요구불예금 만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금 중에서 이제 적금 같은 거는 만기가 있는데 요구불예금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만기가 있는 건 채권인데 채권 25 똑같죠?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자, 한번 볼까요? 이자 수익 얻을 수 있는 거 뭐였습니까? 예금하고, 여기도 안 적었네요. 이자. 예금하고 채권인데 채권은 그대로여서 이거 아닌가요? 근데
합계를 봐야지. 요구불력이 2022년에 10%, 2023년에 25%, 2024년에 40%로 올랐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오른 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맞습니다. 4번 되겠네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5번도 봅시다. 자, 안정성보다 수익성을 중시하는 투자 성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자, 안정성은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성을 중시하는 건 주식 투자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주식 투자를 점점 줄였네. 틀렸죠.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단원 종합문제 풀이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4단원 들어갈 건데 오히려 4단원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적 보니까. 그러니까 3단원이 어려운 포인트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번 사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3단원이 다 어려운 것 같아. 통합사 1도 3단원이 기후 파트였죠?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3단원이 이제 좀 킬러 파트인 것 같아요. 이번에 경제 파트 복습 꼭 해주셔야 되고요. 모르는 개념 생길 때마다 마구마구 찾아보고 이제 사상가나 철학자도 사상가 같은 사람들 다 외우고 하셔야 됩니다. 인물들, 케이스나 뭐 여러 사람들 다 외워야겠죠. 자, 저는 다음 시간에는 4단의 첫 번째 개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